네, 전자기 4장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유전체계의 에너지, 그 안에서는 이제 유전체계의 에너지와 유전체가 받는 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축전기에 전하를 지금 이제 진공 상태의 여기 축전기에 유전율이 진공에서 유전율 엡실론 지로인 축전기에 전하를 이제 충전을 시킵니다. 전하를 쭉 충전시켜서 전위를 V까지 올리는데 한 일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이제 dW는 VDQ 이렇게 쓸 텐데 요 놈을 이제 적분을 해주면 V는 Q는 CV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전하를 끝까지 충전시키는데 Q까지 충전시키는데 이제 우리가 V는 C분의 Q니까 요 놈을 갖다가 적분을 해주면 얘는 뭐 2C분의 뭐 Q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축전기의 전하를 충전해서 전위를 V까지 올리는데 한 일을 뭐 이렇게 그 전하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전위 V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2분의 1 CV 스퀘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한 일은 뭐 2c분의 q제곱 혹은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만약에 요 그 축전기에 선형 유전체를 쭉 채워가지고 요 유전율을 엡실론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때는 전기 용량이 우리가 그 전기 용량이 진공일 때에 비해서 유전 상수만큼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 상수만큼 증가를 해서 유전체가 채워진 축전기에 전하를 충전시켜가지고 전위를 V까지 올리는데 한 일은 그 진공의 경우에 비해서 그 에너지가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이 유전 상수만큼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하가 유전 상수만큼 이런 경우에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V가 이제 일정하게 됐을 때 이제 V로 나타내지면 유전 상수만큼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이거는 조금 저희가 뭐 이해할 때 유전체가 없을 경우에 축전기를 보면 축전기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뭐 그 엡실론 여러분의 시그마 뭐 이렇게 주어지고 만약에 여기가 유전체를 채우게 되면 유전체 안에 있는 속박 전하들이 요 위쪽은 이렇게 뭐 마이너스가 이렇게 정렬이 될 테고 아래쪽에 이제 플러스가 정렬이 돼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유전체 내 속박 전하에 의한 전기장 효과가 외부 전기장 지금 이 진공일 때의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날 때니까 유전체가 채워졌을 경우에는 이 안에서의 전기장은 그 진공일 때보다 좀 줄어들죠.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이 유전 상수만큼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 효과가 이제 이렇게 유전 상수의 효과로 나타나는데 이 엡실론의 효과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기장이 줄어드는 이유는 유전체 안에 있는 속박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이 지로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효과로 일부 전기장이 이제 상쇄가 돼서 작아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기장이 작아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위차를 이렇게 V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면 조금 더 많은 자유 전하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차지를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자유 전하를 이제 좀 늘리는데 하는 일을 좀 계산을 해보면 자유 전하를 늘리는데 한 일을 델타 W라고 하면 그 이제 좀 부족한 자유 전하를 채우는데 하는 일만 계산해주면 그게 델타 W가 되고 그러면 VDQ F free charge에 대한 거를 적분을 해주고 되고 Q는 밀도 곱하기 전하 밀도 곱하기 최적이 되겠죠. 그래서 QF를 델타 로 F 타임스 D 타우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데 전하 밀도 곱하기 최적이니까 이 자유전하 밀도는 우리가 이제 그 전기 변이 electric displacement의 가우스 법칙을 써주면 divergence D는 rho sub F가 되니까 요놈의 변화량 델타 rho sub F는 뭐 divergence 요놈이 이제 변화량이 되겠죠. divergence 뭐 델타 D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rho F는 대신에
다이버전스 법칙을 이용해서 다이버전스 델타 D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요놈은 이제 이거 벡터 어널리시스인데 어떠한 벡터량과 스칼라의 곱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다이버전스 벡터 곱하기 스칼라는 다이버전스 벡터를 먼저 하고 곱하기 스칼라 더하기 벡터 닷 그레디언트 스칼라 이렇게 된다고 했죠. 요게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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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벡터하고 스칼라의 곱의 다이버전스를 취했을 때의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때 이제 얘는 이제 포텐셜이니까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그게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포텐셜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은 그레디언트 포텐셜 자리에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요 두 번째 식에서 어떤 포텐셜 곱하기 다이버전스 벡터 이게 포텐셜 곱하기 다이버전스 벡터 요 놈이 바로 요 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제가 이제 얘 다이버전스 벡터 스칼라 다이버전스 벡터 곱하기 스칼라 더하기 뭐 벡터 어, 우리가 이제 델타 D 닷 일렉트릭 필드 두 개의 항으로 이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요 놈을 얘 더하기 요거로 나눠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W는 다이버전스 델타 D 포텐셜의 최적적분 더하기 델타 D 닷 일렉트릭 필드의 최적적분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은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쓰면 다이버전스 어떤 벡터의 다이버전스는 그 벡터의 표면적분 그게 이제 다이버전스 티어렘이잖아요. 그래서 이 놈은 이제 다이버전스 델타 V의 그 최적적분은 델타 V 닷 ds 이 최적을 둘러싸고 있는 면적적분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우리 면적을 무한히 넓혀 주는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r을 갖다가 무한대로 가게 해주면 이제 면적을 무한대로 만들어 주는 건데 그 면적을 무한대로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s를 아주 굉장히 멀리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r이 커진다는 얘기고 r을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제 포텐셜은 0으로 수렴을 해야 될 테니까 요 적분 값은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0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델타 W는 델타 W는 델타 D 닷 E를 최적 적분한 건데 만약에 이 유전체가 선형 유전체라면 그 리니어 다이일렉트릭인 경우는 그 일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 D 필드는 E 필드하고 요 엡실론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유전율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우리가 유념을 해두고 제가 요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델타 D 닷 E 2분의 1에 델타 D 닷 E를 해주면 요게 선형 유전체면 리니어 다이일렉트릭스면 D는 엡실론 E니까 얘는 2분의 1의 델타 엡실론 E 스퀘어가 됩니다. 요 놈이 이제 요 놈은 디퍼런시에이션 요 놈이 이제 미분을 하는 거에 델타는 미분의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 놈은 뭐냐면 요거 계산해주면 E 스퀘어를 미분해 요 놈은 컨스탄트가 될 테니까 E 스퀘어를 미분해주면 EDE 이렇게 되는 거죠. EDE 그래서 요 놈은 그 분모의 E, 분자의 E가 서로 캔슬되고 이제 엡실론 컨스탄트 나오고 엡실론 E 닷 델타 E 하고 같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요 놈은 이제 요 엡실론의 유전율은 요 델타 E에 해당 이쪽으로 보내서 E 닷 델타 엡실론 E 닷 D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만들어 줘 가지고 E 닷 델타 E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이제 델타 D 닷 E니까 이게 이제 E 닷 델타 D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얘를 쓸 수 있죠. 2분의 1 델타 D 닷 E. 그래서 우리가 델타 W는 인티그랄인데 요 놈 대신에 요거 2분의 1은 델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 D 닷 E가 되고 그 델타를 바깥으로 빼주면 얘는 이제 2분의 1 D 닷 E를 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델타를 취해준 거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은 W는 우리가 2분의 1에 D.E D 타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선형 유전체 이거는 이제 선형 유전체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다. 선형 유전체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다. 그 자유전화를 늘리는데 한 일이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외부에서 한 일이 그 시스템의 그 일렉트로스태틱 에너지, 정전기 에너지를 저장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W가 2분의 1의 D.E의 D 타우는 선형 유전체 계에서의 에너지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제 4-9는 우리가 유전율이 엡실론 혹은 유전상수가 엡실론 유전상수는 유전체에서의 유전율을 진공에서의 유전율로 나눠준 게 유전상수라고 했죠. 그게 뭐 1 플러스 카인 2 우리가 감수율로 나타내지면 1 플러스 카인 2 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유전상수하고 이제 유전율은 제가 이런 식의 관계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엡실론인 물질로 된 반지름이 R인 공 속에 이 자유전하를 로 F를 고르게 자유전하가 고르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이러한 컨피규레이션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은 에너지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요 놈은 뭐 W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2분의 1 인티그럴 D.E D 타우 뭐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제 4-7번 강의를 보면 이러한 게 유전체인 경우에 가우스 법칙을 쓰게 되면 D 필드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쓰게 되면 요거 이제 프리 차지죠. 자유전하 가우스면이 포함하고 있는 자유전하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쓰게 되면 이제 안쪽에서의 D 필드하고 E 필드 그 다음에 요 구 바깥에서의 D 필드하고 E 필드를 계산 이미 다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플하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 결과를 이제 활용을 해주면 R 그 안쪽이 내부에서의 D 필드하고 E 필드 안쪽에서는 유전율이 엡실론 바깥에서는 유전율이 엡실론 0 그 차이만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총 정전기 에너지 이 시스템의 토탈 일렉트로스태틱 에너지는 이제 자유전하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자유전하를 외부에서 끌고 와서 하나씩 모아가지고 이 시스템을 어셈블 한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 개를 우리말로 뭐 개를 꾸민다 이런 표현 교과서에 이렇게 썼는데 그 개를 꾸민다는 얘기는 이놈 자유전을 다 가져와서 어셈블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가 이제 토탈 일렉트로스태틱 에너지고 고놈이 바로 2분의 1 D.E를 최적 적분을 해준 게 이 시스템의 유전체 시스템의 토탈 일렉트로스태틱 에너지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D 필드하고 E 필드의 스칼라 곱인데 요 놈이 이제 내부하고 외부로 나눠지면 되겠죠. 근데 내부에서는 D는 엡실론 2가 될 테고 외부에서는 D는 엡실론 0 2가 되고 그때 E는 안쪽과 바깥쪽만 우리가 구별을 해서 쓰면 얘는 2분의 1의 안쪽에서의 전기장 안쪽에서의 D 필드는 엡실론 2 그죠?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D 필드가 엡실론 0 2 대신에 이제 이게 인앤 아웃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주면 요게 요식은 이렇게 안과 바깥으로 쉽게 분리가 될 수 있음을 나눌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드에서 일렉트릭 필드 인사이드는 요 D 필드의 엡실론만 분모에 곱해가지고 제곱을 해준 거니까 요거 이제 엡실론에 요 컨스탄트가 3 엡실론 분의 로 F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이제 R이니까 R 제곱에 요 최적이 4파 최적 적분 D 타우가 4파의 R 제곱 DR 이게 이제 요걸 적분해주면 원래 구대칭이니까 3분의 4파의 반지름의 세제곱 그게 이제 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D 타우는 4파의 R 제곱 DR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아웃은 요 D 필드에서 엡실론 0를 분모에 곱해가지고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3 엡실론 0 로 F 빅 R 3승이 컨스탄트라서 그놈이 이제 바깥으로 나서 제곱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1을 제곱해주면 R 4승분의 1
곱하기 d 타우 4파의 r제곱 dr. 그래서 얘는 r 4승을 적분해 주는 거고 요 놈은 r 제곱분의 1을 적분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양쪽이 디멘전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빅 R의 5, R to the 5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얘는 엡실론 분의 1이 그 안쪽에서 나오고 바깥에서는 엡실론 0분의 1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유전 상수로 나타내주면 엡실론 0를 바깥으로 빼주면 요 놈이 이제 엡실론 R로 바뀌고 얘는 이렇게 칸스탄트로 된다는 거는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유전체 내에서 총 정전기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요 식을 써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그 4장의 마지막은 유전체가 받는 힘인데, 이 문제는 평행판 축전기에, 이게 이제 평행판 축전기예요. 그 폭이 W, 뭐 길이가 L인 평행판 축전기의 두 전극 사이에 이제 간격이 D고 유전체 판을 끼운 모습이네요. 유전차 그 유전율이 엡실론이 유전체 판을 끼운 모습인데, 이 경우는 우리가 이게 축전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유전체를 끼우기 전에 축전기는 일반적으로 축전기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균일하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축전기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균일하지만 요 축전기 엣지 쪽으로 보면 끝부분을 보면 이 끝부분에서는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고 이렇게 비균일한 전기장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엣지 효과 혹은 프린징 이펙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자리 효과죠. 가장자리 효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유전율이 엡실론이 이제 유전체 판을 이렇게 끼우게 되면 유전체를 이제 끼웠어요. 유전체를 끼우게 되면 안에 이제 속박 전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쪽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모이고 플러스가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속박 전하에 의해서 이 속박 전하에 의해서 속박 전하가 받는 힘을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보면, 요 유전체 안에서는 요 프린지 이펙트를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균일한 전기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이게 파란 박스로 이렇게 점선으로 친 부분을 이제 전기장의 균일한 영역이라고 하면, 이때 이 안에 있는 전하들이 받는 힘은, 이 음전하가 받는 힘은 제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음전하가 받는 힘은 위쪽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너스 양전하가 받는 힘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음전하가 받는 힘하고 양전하가 받는 힘은 이제 각각이 이제 부호가 반대되는 이러한 힘을 이제 받게 됩니다. F는 Q2가 되니까 여기 Q 일렉트릭 필드하고 음전하니까 방향이 일렉트릭 필드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 되고, 이제 양전하는 일렉트릭 필드 F는 Q 곱하기 요 속박 전하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니까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는 요 음전하고 양전하가 받는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서 얘는 이렇게 평형 상태가 됩니다. 평형 상태가 돼서 사실은 그 안쪽에서는 힘을 받지 않아요. R자로 따지면. 근데 요 엣지 요 가장자리 영역에서 보면, 가장자리 영역에서는 전기장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쪽 부분에 놓인 음전하가 받는 힘은 바로 요 전기장의 접선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가장자리 영역에서는 전기장의 접선 방향으로 이 부분에 있는 음전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또 대칭 지적인 지점에 놓인 양전하가 받는 힘은 또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여기에 있는 놈은 또 이렇게 힘을 받고, 여기 있는 놈은 뭐 이렇게 힘을 받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작용하는 네트 포스가 0이 되지만, 여기서는 R자 힘이 어느 방향으로 되죠? R자 힘이 존재합니다. R자 힘이 어느 방향으로 존재하냐면 이 수평 방향으로 존재를 해서 이 유전체 판이 이렇게 안쪽으로 끌리게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행판 축전기 유전체 판을 이렇게 끼우면 이 유전체 판이 이렇게 안쪽으로 엣지 효과 때문에 가장자리 효과에 의한 힘 때문에 얘가 안으로 이렇게 힘을 받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속박전화가 여기에 있는 이제 속박전화가 이렇게 엣지 효과, 가장자리 효과로 힘을 받게 돼서 이 유전체 판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유전체 판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우리가 보통은 외력이 요놈을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끌려가는 유전체 판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작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놈을 끌면 유전체 판을 바깥으로 끌면 그리고 그때 그 힘의 크기를 요 지금 이 F 이 유전체를 엣지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외력을 이렇게 작용을 시켜서 이 유전체판을 이제 델타 X만큼 끌고 올게 바깥으로 델타 X만큼 이렇게 끌고 올 때 그때 외력이 한 일을 계산해주면 dW는 F dx 이게 이제 외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그죠? 외력이 한 일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외력의 크기는 F지만 방향이 반대. 그래서 이놈은 제가 이 빨간색 F로 나타내지만 이게 마이너스 FDX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로부터 유전체 판이 받는 전기력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유전체 판이 받는 전기력은 F는 유전체 판이 받는 전기력이 바로 요 F잖아요. 유전체 판이 받는 전기력이 이제 빨간 F인데 그 판이 받는 전기력 F는 마이너스 dW d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유전체 판을 끼우면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엣지 효과 때문에 그때 이 F를 계산하려면 이 F는 마이너스 dW dx가 되고 우리가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조금 전에 계산했듯이 W는 뭐 2분의 1 CV 제곱 혹은 2C분의 Q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 이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보면 이제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보면 이 유전체 판이 끼워진 공간과 이 진공인 공간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영역에서의 그 전기 용량이 달라서 그 두 놈을 이제 합해주면 됩니다. 그때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이 X만큼의 공간에 해당되는 진공 상태에서의 전기 용량 더하기 요 L 전체 폭 L 빼기 X 남은 구간에 대한 전기 용량 그게 이제 전기 용량은 두 축전기 사이의 거리 D분의 진공인 경우는 엡실론 G로 곱하기 그 판의 면적 그게 이제 X만큼의 공간에 해당되는 판 면적을 AX라고 제가 뒀고 그다음에 L-X의 영역에 해당되는 전기 용량은 D분의 이때는 이제 유전체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엡실론이죠. D분의 엡실론 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율이 있을 때는 그 진공에서는 엡실론지로 유전율이 있을 때는 엡실론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차이가 유전 상수 엡실론 R만큼 나타나진다는 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AX는 위판의 면적은 X 곱하기 W가 W 곱하기 X가 면적이 되겠고 나머지 L-X 폭에 해당되는 면적은 L-X 곱하기 W 그죠? L-X 곱하기 W 그리고 요 유전율 엡실론은 유전상수 곱하기 엡실론 G로 그래서 우리가 요 유전체가 채워진 경우에 유전체가 채워진 경우에 유전상수는 요 엡실론 R 유전상수 곱하기 진공에서의 전기 용량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요 표현입니다. 아니면 그러니까는 유전 상수 곱하기 진공에서의 전기 용량을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진공인 경우에 대해서 엡실론 G를 엡실론만 싹 바꾸던지 두 가지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막 혼용에 쓰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
D분의 엡실론 0 W는 공통인수고 요놈 정리해주면 얘는 이제 엡실론 R, 엡실론 sub R times L 빼기 카이 E. 이 카이는 어디서 나왔냐면 요 이제 상대 유전율이 그 유전 상수가 1 플러스 카이 E라고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카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 해서 그거 정리해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카이 E times X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카이를 감수율이라고 했죠. susceptibility.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체 축전기 평행판 축전기 유전체를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왼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때 이제 판이 움직이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그 이제 전하를 일정하게 만들면 전하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우리가 이 전기력은 F는 마이너스 dWdx인데 우리가 이제 Q가 일정하다고 하면 두 번째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죠? Q가 일정한 경우는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Q제곱 ddx에 C분의 1을 이제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C는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이제 X의 함수라서 요것만 미분은 금방 되겠네요. 요건 상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 놈은 이제 그 C를 X에 대해서 미분을 이제 C분의 1을 미분을 해주는 거는 이거 체인 룰을 쓰게 되면 여기 이제 ddx는 dcdx ddc 그죠? 그래서 얘를 C분의 1을 C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C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 C를 그 다음에 이제 X로 미분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써주면 이제 얘는 EC 제곱분의 Q 제곱의 DC dx. 그러니까 C분의 1을 이걸 역수로 취해서 미분을 직접 해도 되지만 이러한 트릭을 써가지고 그냥 얘를 그냥 이거 자체를 이제 요 놈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게 훨씬 쉽죠. 그거는 역수로 미분해 주는 것보다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값은 요 놈은 이제 이 놈은 우리가 이제 Q는 CV니까 그러니까 C분의 Q는 V 그래서 이 놈은 C제곱분의 Q제곱을 V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요거를 계산해주면 이제 포텐셜로 우리가 그 계산해주면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F는 마이너스 뭐 엡실론 0 카이 2 나누기 2D분의 WV제곱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평행 그 판이 움직이는 동안에 Q를 일정하게 했을 때 작용하는 힘, 이 전기력 F는 마이너스 something 이렇게 되고 요때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이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포텐셜을 일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포텐셜을 일정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깥에서 전지를 연결해 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배터리를 연결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판이 움직이는 동안에 이때 이제 전기력은 F는 마이너스 dWdx인데 그때는 이제 포텐셜 V가 일정하니까 우리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V제곱에 DC dx 이렇게 쓰고 싶은 유혹이 너무너무 충동적으로 들죠. 그 V제곱이 일정하니까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은 C를 그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여기 이제 네거티브가 있으니까는 실제 그 이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력의 뭐 크기는 차치하고라도 방향이 아까 Q를 일정하게 했을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끌고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는데 포텐셜을 일정하게 해주면 이게 마치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부호만 우리가 따지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포텐셜을 유지해주면 일정하게 유지해주면 근데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이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거는 왜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해주면 포텐셜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전지가 한 일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포텐셜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려면 반드시 전지가 한 일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때는 그때는 이제 이 W의 dW의 개념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전하만 일정하게 유지를 해줄 때는 dW는 FDX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려면 전지가 한 일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때 전지가 한 일은 아까 VDQ
전지가 한 일은 V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 일은 VDQ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넣어주게 되면 앞에 있는 결과 이게 F external은 마이너스 F니까 여기 이제 그때 여기서 F external은 뭐 DW dx 빼기 V DQ dx 그리고 그 F external이 마이너스 F니까 F는 마이너스 dV dx DW dx 요것만 지금 요게 요거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지가 한 일이 이제 V DQ dx라는 효과가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Q는 CV가 되니까 V가 일정하니까 얘는 V 제곱에 요 놈은 이제 마이너스 dw dx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V 제곱 dc dx 써줄 수가 있고 V의 Q는 CV니까 얘는 V 제곱에 dc dx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아까 판이 움직이는 동안에 Q가 일정하게 했을 때 작용하는 힘과 V가 일정하게 유지시켰을 때 작용하는 힘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든지 간에 내가 전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던 아니면 이제 그 전위 V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던 힘 F는 사실 같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지 V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킨다는 개념은 전지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 줘야지 Q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킨 경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걸로 해서 이제 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천천히 이제 5장은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또 많아서 좀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또 천천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